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지난 27일 발표된 카타르 에너지하고 현대중공업 간의 17.4만 큐빅미터급 LNGC 17척 39억 달러의 건조계약 사인한 거 요건 말이죠. 이거 관련해서 이전 영상에서 분석한 내용에 별도로 추가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도하 뉴스, 그 다음에 아랍 뉴스 이런 중동권 언론들 보도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게 있는데, 이번에 서울에 온 그 카타르 에너지 장관 겸 국영 카타르 에너지 CEO가 지금 서울에서 27일 날 사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초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주초니까 한 23일경이겠죠? 아니구나. 25일경. 예,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카타르에서 정산될 LNG 지금 엄청 잘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거 카타르 에너지 CEO가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전량 장기 매매 계약 체결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사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생산품을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살 것만 있다면 만드는 거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예,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판매 총 책임자가 계약 체결 직전에 저렇게 말했다는 거, 이거는 신빙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일각에서는 판매 부진하다 이런 우려하는 이런 보도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연말까지 지금 카타르 노스필드 익스펜션 그 프로젝트에서 정산된 물량 다 팔릴 것 같다 이겁니다. 전부 다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스 산업에서 카타르의 경쟁 우위라는 거, 이런 걸 이제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카타르 같으면은 그야말로 대량 공급하고 있잖아요. 대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 같은 것도 대량 주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박을 지금 저렴하게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즘 시세로 한다면 한 척당 2억 6,500만 불 해야 될 거를 지금 2억 3천만 불에 체결을 하고 있으니까 보통 한 3,500만 불 저렴하게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른 경쟁자, 가령 모잠비크 토탈이나 이런 미국의 다른 어떤 LNG 수출업자, 여기하고는 분명히 카타르는 경쟁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박을 저렴하게 확보한다는 점, 이게 지금 가스 산업에서 카타르의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선박의 건조 투자는 카타르가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선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타르는 선사들에게서 일종의 전용 사용권을 설정하는, 그게 이제 이름이 선박 분야에서는 장기 용선 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아파트로 치자면은 장기 전세 계약 설정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카타르 입장에서는 그냥 용선료 지불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카타르는 선박 건조에 목돈 투자하지는 않죠. 거기에 돈 들이지는 않잖아요. 대신에 이제 선사들은 선박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장기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용선료 수입도 올리게 되고, 이거는 이제 거기서 선박 투자하고 용선료 수입 없고 여기에서 어떤 내부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겠죠. 그렇게 해서 용선료 협상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건데, 그와 동시에 선사들은 장기간 카타르로부터 화물 운송 계약을 따내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장기적으로 이익감을 확보하는 그런 이익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카타르하고 선사들의 윈윈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일종의 우리 한국에서 화물업계 지입차주제하고 그런 비슷한 그런 먹이사슬 구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카타르 입장에서는 글로벌 리딩 선사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비록 카타르가 자기 호주머니 열어서 선박 건조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 지금 주도권을 카타르가 쥐고 있기 때문에 선박 가격 결정하고 하는데 전부 다 이게 개입을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박 건조 투자 비용이 저렴해야지
우수한 선사들이 그 확보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그 선사들 입장에서도 이익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잖아요. 선사들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있어야지 여기 그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중조한 거는 이제 선박 건조 비용이 저렴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게 지금 그 카타르 입장에서는 또 용선료 절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카타르는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량 생산, 대량 판매 통해서 화물을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을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위에서 신조 선박 가격도 지금 저렴하게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다른 LNG 경쟁자보다는 분명히 경쟁 우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입지 조건도, 카타르라는 그 입지 조건도 매우 유리한 것 같습니다. 가스 대량 소비 시장이 아시아하고 유럽인데 저쪽 서쪽으로 가면 유럽,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근데 가령 그 아프리카나 러시아나 뭐 호주나 아르헨티나 이런 곳과 비교한다면은 시장 접근성 매우 유리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그 카타르의 어떤 그 경쟁 우위 요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물건이 잘 팔린다면은 실어 나를 배가 이제 필요해지잖아요. 진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린 것인데 카타르가 정산할 화물의 물량입니다. 여기서 카타르는 카타르 에너지입니다. 회사. 카타르 에너지. 그러니까 거기는 미국에 있는 골든 패스도 이제 포함을 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노스필드 확장으로 4,800만 톤, 미국의 그 골든 패스 프로젝트로 1,800만 톤 더하면은 카타르 에너지가 추가로 생산하는 화물이 무려 6,600만 톤이라는 겁니다. 지금 7,700만 톤이니까 거의 뭐 2배까지는 안 되지만 대략 2배만큼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6,600만 톤이면은 17.4만 큐빅미터급으로 최소 한 110척가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년 그 페이스 1에서 발주한 선박은 지금 60척이잖아요. 그러면은 페이스 2에서도 최소 50척은 발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 산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중공업이 17척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우리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도 원래 예상했던 16척, 14척 이 정도 확보가 되면은 그러면 해피한 거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랍뉴스가 보도하는 거 이것도 매우 이제 주목이 되는데 이번 27일 카타르 에너지하고 현대중공업 간 이 거래한 거 그 거래 목표가 뭐냐? 최소한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스 대국인 카타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박 편대 LNGC입니다. LNGC 가스니까 가스를 LNG 형태로 실어 날라야 되니까 편대라면은 LNGC 편대입니다. 플리트, LNGC 플리트. 요 장기적인 수요를 충족하는 그 과정에서 이번에 거래한 거다 이겁니다. 사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장기 목표가 첫째, 노스필드 확장으로 정산될 화물 실어 나를 배가 필요하다. 둘째, 골든 패스 완공할 때 정산될 LNG 실어 나를 배가 필요하다. 셋째, 카타르의 기존 선박 편대를 현대화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번 거래 목표를 세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랍뉴스가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는 현재 생산량인 7,700만 톤을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하고 있는 LNGC 그 배로 배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배들도 이제 곧 새로 건조해야 된다는 거죠. 오래됐으니까.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카타르는 Q막스급 14척을 지금 운항하고 있는데 이게 우선적으로 교체 투자 대상으로 검토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3차 발주로 Q맥스급 15척 발주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 Q플렉스급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예약 가격, 그러니까 이번에 2차 발주에서 2.3억 불로 적용된 거, 이거는 이제 2차 발주까지만 해당되는 것이고, 3차 이후에 발주할 때는 이제 시세대로 선박 가격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현중의 17척 계약 단가 한 척당 2.3억 달러라는 거 이거는 제가 한 대략 3개월 전 기준으로 그 당시에는 한 2.3억 달러면 적절하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그렇게 한 척당 한 2.3억 달러 예상한다 이런 영상을 올린 게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당시보다도 선박 가격이 더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대략 한 척당 한 500만 불에서 1000만 불가량 좀 덜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현대가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하고 한화도 가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수주 척수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당연히 적자 수준 아니죠. 이거 여기서도 상당히 이익이 날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대량 수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계 기간, 뭐 설계 비용 이런 게 절약되니까 전체적인 수익성은 카타르 건이 수익성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이제 두고 볼 일인데 그렇게 하여튼 좋은 뉴스라고 봅니다. 호재입니다. 그렇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카타르발 대규모 발주를 받아버리면은 도크가 이제 꽉 차게 되니까 그 다음에 발주되는 카타르의 경쟁사가 되잖아요. 그런 어떤 새로 일반적으로 발주되는 신조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2억 7천만 불, 2억 8천만 불 정말 한 1년 반 전인가 2년 전인가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3억 불 될 수도 있겠다. 한 1년 반, 2년 전에 그렇게 봤었는데 3억 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K조선 수익성 개선 더 가속되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이제 카타르 2차 발주에 이어서 3차 발주 상당 수량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척이라면은 이제 큐막스급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오션이 경쟁 우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많은 수량 또 기대할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10월에는 델핀 FLNG입니다. 한 척 또는 두 척 발주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모잠비크의 코랄로스 두 번째 FLNG 이거는 지금 예정대로 원래 예정이 연말경 발주였거든요. 예정대로 연말경 발주하려고 발주하기 위해서 그 전에 거쳐야 할 사전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자료 모으고 분석해서 연휴 중에 한번 영상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오히려 이제 코랄로스 이거는 코랄로스 2호기 이거는 한 연말 지나면 1월경 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월에 델핀이 한 척 또는 두 척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해양 플랜트 예정된 프로젝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이전에 한번 영상으로 다룬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잠비크 육상 LNG 프로젝트 토탈이 하는 이거 재개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달라진 거 없는 것 같고요. 여전히 진행 중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10월에 빅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목요일 또는 금요일 이렇게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적 발표는 거의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 연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번에는 드릴십도 다 팔려버렸는데 그래서 상당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